안녕하세요. 무탈인생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정말 무거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영상을 만들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평생 믿어왔던 걸 뒤집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알고 계시죠? 우유 많이 마시면 뼈가 튼튼해진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믿고 있었어요. 제 부모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TV 광고에서도 그렇게 나왔고, 의사 선생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런데요, 이게 사실은 절반의 진실이었다는 거 아셨나요? 저도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설마 했죠. 하지만 제가 지난 몇 년간 건강에 대해 공부하고 여러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실제 사례들을 보면서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뼈 건강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식탁이 달라지실 거예요. 자,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사실부터 확인해 볼까요? 우유 한 컵 200ml에는 약 220mg의 칼슘이 들어 있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생 칼슘 하면 우유라고 배워온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 220mg이 우리 몸에 전부 흡수될까요? 아닙니다. 우유의 칼슘 흡수율은 고작 30%에 불과합니다. 200mg 중에서 실제로 우리 뼈로 가는 건 66mg 정도예요. 나머지 154g은요? 그냥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아깝게도요. 제가 이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충격이었어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마신 우유는 뭐였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건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 사실을 모르신다는 거예요. 나는 매일 우유 2잔씩 마시니까 괜찮아. 우유만 열심히 마시면 뼈는 튼튼해. 이렇게 믿고 계세요. 20년, 30년을 그렇게 믿으면서 마셔요. 그런데요. 그렇게 20년을 우유만 믿고 마신 분이 계단에서 단 한 번 넘어지는 순간 고관절이 산산조각 나는 걸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분의 눈빛을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72세 김정혜님의 실화를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김정혜님 72세. 물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명입니다. 이분은 정말 건강에 신경 쓰시는 분이었어요. 아침마다 공원 산책하시고 식단 관리도 철저하게 하셨죠. 특히 뼈 건강을 위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우유를 2잔씩 드셨어요. 20년 동안이요. 내 뼈는 이제 철옹성이야. 이렇게 자신하셨대요. 그런데 어느 가을날 집 근처 계단을 내려오시다가 낙엽에 살짝 미끄러지셨어요. 정말 작은 사고였습니다. 넘어지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휘청하셨던 거예요. 근데요. 그 순간 뚝 하는 소리가 들렸대요. 고관절이 부러진 거예요. 병원에 실려가셔서 검사를 받으셨어요. MRI, 엑스레이, 골밀도 검사. 온갖 검사를 다 하셨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골밀도가 정상 기준치보다 훨씬 낮았어요. 의학 용어로 골다공증 3단계라고 하더래요. 그분이 의사 선생님께 물으셨대요. 선생님, 저 우유를 20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마셨는데요. 왜 이렇게 뼈가 약한 거죠?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답하셨대요. 어르신, 우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흡수율이 낮아서요. 다른 음식도 함께 드셔야 해요. 그때 그분의 표정을 제가 직접 봤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 허탈한 표정, 후회하는 표정. 여러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뭘 한 거죠? 그분의 이 한마디가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수술을 받으셨어요. 인공관절을 넣는 수술이었죠. 회복하는 데만 6개월이 걸렸어요. 그 6개월 동안 침대에만 누워 계셨어요. 예전처럼 자유롭게 걸을 수 없게 되셨어요. 지팡이 없이는 움직일 수가 없으셨죠.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유만 믿고 계신 수많은 어르신들이 똑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우유만 믿은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김정혜님의 사례를 알게 된 후 저는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을 찾아봤어요. 그리고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모두 우유에만 의존했다는 거예요. 나는 매일 우유 마시니까 괜찮아. 이 한 가지 믿음에만 의지했던 거죠.
정작 칼슘 흡수율이 40에서 45%나 되는 다른 음식들은 전혀 몰랐던 거예요. 40에서 45%요? 우유보다 1.5배나 더 잘 흡수되는 음식들이 있는데 말이에요. 만약 그분들이 이 음식들을 알았더라면, 만약 우유뿐만 아니라 다른 음식도 함께 드셨더라면 아마도 계단에서 넘어져도 그냥 멍만 들었을 거예요. 뼈가 부러지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뼈는 조금씩 약해지고 있습니다. 무릎에 힘이 없으신가요? 계단 오르내리기가 예전 같지 않으신가요? 허리가 자주 아프신가요? 그건 뼈가 보내는 경고 신호예요. 나 지금 약해지고 있어. 도와줘,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뼈 건강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착각은 바로 나는 우유 마시니까 괜찮아. 이게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정말로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는지 아세요? 10년 후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우유만 믿고 계시는 분들, 10년 뒤에는 어떤 모습일까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아주 조심조심 걷는 모습. 계단은 아예 피하고 엘리베이터만 찾는 모습. 손주들이 놀자고 해도 할머니는 무릎이 아파서 하고 사양하는 모습. 이게 진짜 현실이 될 수 있어요. 반대로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실천하신다면 10년 뒤에도 손주들과 함께 공원을 뛰어다닐 수 있어요. 계단도 거뜬히 오르내릴 수 있어요. 여행도 자유롭게 다니실 수 있어요. 둘이 차이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게 10년 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뼈를 진짜로 살리는 음식 3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궁금해하실 내용이죠. 그럼 뭘 먹어야 하는데요? 우유보다 1.5배 더 잘 흡수되는 음식 3가지,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첫 번째, 통깨예요. 통깨는 작지만 강한 칼슘 덩어리예요. 작은 알갱이 속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통깨 한 숟가락 10g에 칼슘이 90mg이나 들어있어요. 그리고 흡수율은 40%나 되고요. 우유보다 10%나 더 높습니다. 하루에 3숟가락만 먹으면 207mg이에요. 우유 2잔에 들어있는 칼슘 양이랑 비슷하죠. 근데 흡수율은 훨씬 높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반드시 통깨여야 합니다. 껍질 벗긴 참깨는 안 돼요. 왜냐하면 칼슘이 바로 그 껍질 속에 들어있거든요. 껍질을 벗기면 칼슘도 같이 사라져요.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방법은 밥 지을 때 한 숟가락 넣기, 나물 무침에 뿌리기, 김치 담글 때 넣기, 국물 요리에 살짝 뿌리기 등이 있어요. 저는 요즘 밥 지을 때 꼭 넣어요. 고소하고 맛도 좋아요. 두 번째, 깻잎이에요. 깨집은 비타민 K의 칼슘 조력자예요. 근데 깻잎이 칼슘 덩어리라는 거 아셨나요? 깻잎 10장에 칼슘이 210mg이나 들어있어요. 그리고 흡수율은 45% 녹색 채소 중에서 최상위권입니다. 여기다가 비타민 K까지 풍부해요. 이 비타민 K가 뭐 하는 애냐면요. 칼슘이 뼈에 착 달라붙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칼슘만 먹는다고 다가 아니에요. 그 칼슘이 뼈에 제대로 붙어야 하거든요. 깻잎이 바로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깻잎 무침이에요. 간단한 깻잎 무침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깻잎 20장 정도 씻어서 물기 빼기, 진간장 1숟가락, 다진 마늘 반 숟가락, 들기름 1숟가락, 통깨 듬뿍, 살살 버무려서 30분 정도 두었다 드시면 좋아요. 단, 조심하실 게 있어요. 짜게 절인 깻잎 장아찌는 안 됩니다. 나트륨이 많으면 오히려 칼슘을 빼앗아가요. 꼭 싱겁게 드세요. 세 번째는 뱅어포예요. 이거 진짜 대박입니다. 한 줌 20g에 칼슘이 400mg이에요. 우유 2잔보다 많아요. 그리고 뼈째 먹는 거라서 흡수율도 40% 정도 돼요. 여기다가 비타민 D까지 풍부해요. 비타민 D는 칼슘이 우리 몸에서 제대로 사용되도록 도와줍니다. 제가 요즘 어떻게 먹냐면요. 에어프라이어 180도에 5분. 그럼 바삭바삭한 건강 간식이 완성돼요. TV 보면서 먹기 딱 좋아요. 다만 조심하실 게 있어요. 뱅어포가 원래 좀 짜요. 그래서 하루 한 줌 이하로 드시고 물 많이 마시세요. 자, 정리할게요. 통깨, 깻잎, 뱅어포. 이 3가지만 챙겨 먹으면 우유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칼슘을 보충할 수 있어요. 다음은 칼슘 흡수율을 2배로 높이는 생활 습관이에요.
자, 음식도 중요한데요. 사실 음식만으로는 부족해요. 생활 습관이 함께 따라와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생활 습관이 잘못되면 다 소용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첫 번째 햇볕 쬐기예요. 비타민 D를 만들어줍니다. 매일 15분, 딱 15분만 햇볕을 쬐세요. 팔과 다리를 햇볕에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몸에서 비타민 D가 만들어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유리창 너머는 소용없어요. 꼭 밖에 나가서 직접 햇볕을 받으셔야 해요. 아침 10시 오후 3시 사이가 제일 좋아요. 자외선이 적당히 있을 때요. 두 번째 산성 음식 같이 먹기 바로 레몬, 식초의 마법이에요. 칼슘은 산성 환경에서 더 잘 녹아요. 그래서 산성 음식을 같이 먹으면 흡수율이 올라가요. 무침에 식초 살짝 넣기, 샐러드에 레몬즙 뿌리기, 물에 레몬 한 조각 띄워 마시기. 이것만 해도 효과가 달라져요. 세 번째 비타민C 챙기기 귤, 키위, 딸기 먹기. 비타민C는 칼슘이 뼈에 잘 붙게 도와줘요. 식후에 과일 한두 개면 충분해요. 귤, 키위, 딸기, 오렌지. 뭐든 좋아요. 네 번째 하루 30분 걷기로 뼈를 자극하라. 에요. 뼈는요, 자극을 받을 때 강해집니다.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뼈가 약해져요. 걷고 움직이고 자극을 줘야 뼈가 나 강해져야겠구나 하고 단단해져요. 천천히라도 괜찮아요. 일 꾸준히가 중요합니다. 뼈는 회복하는 장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생님, 나이 들면 뼈가 약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뼈는 회복합니다. 뼈는 살아있는 장기예요. 계속 새롭게 만들어지고 재생되는 거예요. 통깨, 깻잎, 뱅어포. 이 세 가지와 생활 습관만으로도 3개월이면 골밀도가 눈에 띄게 올라갑니다. 김정혜 님도 그랬어요. 수술 후에 이 방법을 실천하셨더니 3개월 뒤 골밀도 검사에서 수치가 올라갔어요. 너무 늦은 건 없어요. 지금 시작하면 돼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 한 줄로 정리할게요. 우유만 믿지 마세요. 진짜 중요한 건 흡수율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보세요. 아침 밥에 통깨 한 숟가락, 점심 깻잎 무침 한 접시, 간식 바삭한 뱅어포 한 줌, 그리고 햇볕 15분, 산책 30분. 이게 바로 뼈를 지키는 루틴입니다. 작은 실천이 평생을 바꿉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뼈는 다시 강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족, 친구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이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져야 해요. 저는 무탈인생이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